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형 건설사 3곳이 2천억 원대 시공권 확보 경쟁을 펼치면서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3년째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갈치잡이를 못하고 있는 어민들은 목숨 건 먼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주민 수건 사업에 쓰일 예산을 전직 공무원의 민원 해결에 전용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제주의 표준 운송 원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버스 사업주의 이득을 우선하는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업체의 과열 경쟁, 이젠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수천억 원대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이 과열 조짐 속에 크고 작은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대형 건설업체 3곳이 홍보관을 차렸고 마치 선거운동원 같은 옷차림을 한 홍보업체 직원들도 눈에 띕니다. 이번 주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투표를 앞두고 업체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차는 금액 하나로 비교를 하니까 좀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다양한 조건들을 심사하지 않느냐. 문제는 2천억 원대 알짜배기 공사다 보니 일부 업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업체는 시공권을 박탈당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상품권 등 금품이 제공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자진 신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비하여 신고 보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최고급 자재를 쓰겠다며 경쟁하자 똑같은 업체가 이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리고 가전제품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1단지를 훨씬 더 많이 특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사가 경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도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추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1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4.3의 정명찾기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4.3의 의미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일깨울 수 있도록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일부터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 등이 진행되고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된 지 3년째. 이렇다 보니 제주 지역 갈치잡이 어선들은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는 갈치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경비 부담에 사고 위험까지 높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한창 조업 중이어야 할 갈치잡이 어선 수십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봄철 제주 바다에는 갈치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일본 대마도 해역에서 조업을 해야 하지만 한일 어업협정이 3년째 결렬되면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치 여행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옥돔도 가는 배들도 있고 급여 문제도 이제 우리 선주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나마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 갈치잡이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업협정 결렬이 장기화되면서
갈치를 잡으려면 서귀포항에서 900km나 떨어진 먼 바다에 조업을 나서야 하지만 한 번 조업할 때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 드는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사고 위험도 커 지난 한 해 먼 바다에 조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어선만 37건에 이릅니다. 어민들은 어업 분야 비과세 혜택을 농업 분야 수준으로 높이고 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업 척수를 유지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입어 가능하도록 입어 협상을 추진하라. 문제는 일본 측이 조업 척수를 200여 척에서 70여 척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어업인들이 일본에 가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때까지 입장을 놓겠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청 현직 고위공무원이 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개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을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간의 청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전직 고위공직자인 현모 씨가 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1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 앞 도로에 너비 50cm, 길이 115cm의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배수로 개선 사업은 당초 서귀포시 사업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갑자기 이 사업을 만들었고 서귀포시 온평리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 간의 청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 인사위원이기도 했던 현 씨가 모 행사장에서 만난 부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했고 부시장은 담당 부서 팀장에게 전화로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계획에도 없던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정됐던 온평리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중앙집에 오면은 사람들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만약에 이거 전체 예산이 없으면 우선 급한 부분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탁이 아니고 정식 민원적인 거예요. 당시 전화 지시를 냈던 서귀포시 부시장은 현재 제주도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 수차례 인터뷰 요청 끝에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지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라 가지고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청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4개 모기가 발견돼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구자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감시센터에서 4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4마리가 채집됐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동물 축사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물릴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이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노약자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 추적, 오늘은 4번째 순서로 표준 운송 원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데 드는 표준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도민 세금으로 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준 운송 원가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살펴보니 사업주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민간버스 회사 7곳에서 운영 중인 버스 차량은 약 700대.
이 같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데 56만 2천여 원이 소요됩니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기름값, 정비비는 물론 정비사와 사업주 인건비,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이른바 표준운송원가로 제주도와 버스회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중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는 이 같은 운송원가보다 버스회사 수익금이 적으면 도민세금으로 지원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한가입니다. 버스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 6곳과 비교해봤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56만 2천 원 가운데 경비나 이윤 등 사업주에게 직접 가는 비율은 38.2%, 대전 25%, 서울은 26% 등으로 중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직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6,1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건비 기준도 버스 100대당 3명으로 서울 100대당 2명에 비해 많습니다. 적정 이윤 규모 역시 버스 한 대당 19,000원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직 인건비는 낮게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직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임원 인건비를 늘리는 아주 기형적이고 부당한 구조인 것이죠. 중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표준운송원가가 가장 낮지만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버스당 금액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운송원가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황. 운송원가 자체를 용역을 실시해 책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원가 내역을 근거로 하다 보니 객관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민이라든가 도의의 통제를 받으면서 버스 중공영제가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 경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제주도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 운영 규모가 열악한 게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정 경제 규모가 돼야 이 단가가 낮춰지는데 100대면 100대 이상 되는 회사들이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해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버스 중공영제. 표준운송 원가가 사업주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중공영제에 대한 재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모 생활형 숙박시설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일부 객실에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지난 1월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위조해 서귀포시에 제공했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재개된 비자림로 공사 규모를 축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를 4차선 확장해서 주민 불편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반대하는 1,600여 명의 서명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인비와 전인지, 유소연 등 국내 정상급 프로골퍼를 배출한 제21회 제주도지사배 주니어 골프 대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주시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했습니다. 초중고 선수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사흘간 예선 경기를 거쳐 11일부터 이틀간 본선을 치릅니다. 남녀부 입상자에게는 국가대표와 국가상비군 선발 배점과 함께 한국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MBC는 오는 12일 오후 1시 25분부터 2시간 동안 대회 최종 라운드 경기를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제주 전역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세월호 촛불연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읍면과 서귀포시, 제주시청 등 제주 전역 14개 지역에 추모 공간 17곳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 저녁 7시에는 제주시 산지청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어 세월호 입항 예정 장소였던 제주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후를 기해 산지에 호우 예비특보,
육상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를 각각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차차 흐려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많은 비가 내리는데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산지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화북동 별도교 다리 밑에서 95살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병원에 입원 중에 사라졌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으며 경찰은 병원과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안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목포 선적 10톤급 안강망 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어제 낮 12시 40분쯤 추자도 남서쪽 18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아기와 잡어 등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